안녕하십니까. 옳지TV 대표 원장 박재환입니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의 치료 방법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법이죠. 그런데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검진을 해보면 잇몸뼈가 얇아 뼈 이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임플란트 비용에 뼈 이식 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에 놀라기도 하죠. 임플란트 수술마느라도 끔찍한데 뼈 이식까지 해야 한다니 치과가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전 꼭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란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 곳의 잇몸뼈가 소실되어 폭과 길이, 양이 부족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잇몸 절개 후 잇몸뼈가 소실된 부위에 뼈 이식제를 채워놓고 충분히 아문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동시에 뼈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치과 선생님은 뼈 이식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해 말아야 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 역시도 뼈 이식을 무조건 모든 케이스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자가고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는 뼈 이식을 통해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 꼭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저는 뼈 이식 안 할래요, 유튜브를 보니까 임플란트 뼈 이식 무조건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임플란트 뼈 이식은 치아를 상실하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었거나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또는 외상에 의해 치조골이 상실되었을 때,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잃었을 때, 선천적으로 잇몸뼈의 폭이 좁거나 수축이 되었을 때도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뼈 이식은 자가골, 본인의 뼈를 이용하는 것이겠고요. 타인이 기증한 뼈를 이용하거나 기타 소독된 동물의 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인공적으로 만든 뼈, 합성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환자분의 나이와 전신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충분하게 고려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 시술은 이식한 뼈가 주위의 잇몸뼈와 어우러질 때 시행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뼈 이식 후 2 내지 3개월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 개인마다 다른 구공 구조와 잇몸뼈의 소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치과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시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 후에는 침과 피는 되도록 삼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 주시고요. 2주 정도는 금주, 금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방문 등도 일주일 정도는 쉬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치과 치료는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 하고요.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챙겨 주시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뼈 이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고 정확한 설명도 없이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꼼꼼하게 검진하고 환자분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병원이 아무래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올바른 선택 옳지치과에서는 환자분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담으로 또 꼭 필요한 치료만을 약속하는 저희 옳지치과에서 안심하시고
건강한 치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옳치치과 대표원장 박재환이었습니다.